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민중심 혁신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청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CM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44만 북구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시와 유관기관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은 지역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청장님 학창 시절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중고를 광주에서 다니셨는데 예. 학창 시절의 문인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북구에서 보내왔습니다. 네.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남는 기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이 있었는데 1, 2, 3학년 전체가 학생들이 주도하는 규탄 시위에 동참을 했는데 이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고 느꼈고 제 인생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예, 학창 시절부터 이제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예,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한양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하셨습니다. 예. 그 청년기와 대학 시절 어떤 꿈을 꾸시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해서 토목공학을 2학년 때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격동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진로와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토목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기술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예. 예, 특별히 공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토목공학은 이제 그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데 그 외국에서는 공공공학입니다. 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학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공직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또 저희 집안이 대대로 사람을 치료한 일을 해왔습니다. 중조부님부터 아버님까지 중요한 교훈을 이어왔는데 바로 긍휼과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돕고 또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슴에 생기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거기 시절부터 느껴왔던 호남 지역 차별이라는 것,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공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직 기간 동안 이제 북구청에서 근무도 하셨고 시청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러셨는데 31년 동안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지금 빛고울로 무진로 구간이 평동 산단 진입로입니다. 네. 이걸 도로과장 할 때 산장위원장으로 계시는 박학통 시장님도 도움을 받고 주변에서 국토건설부하고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4,800원의 국비를 전액 그때 지원받아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 광주시의 지금 핵심 교통망이 되고 있는데 무진로와 빛고울로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저희들이 보람이 있었고요. 또 지하철 본부장 할 때 제가 부장으로 계실 때 1호선 계획을 했었는데 본부장으로 가서 그때 인구 추정이 과다하게 된 부분을 통계청에서 지표를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 지표에 맞춰서 다시 공사 중지한 것을 중지하고 새롭게 그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도 하고 이때 한 3천억 정도의 차량과 그 정거장의 비용을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정부에서 우수 사례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 부시항 할 때 광주 시민과 메르스를 극복하고 유니버시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2천억 원의 예산 절감한 것이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도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네, 주시죠. 제가 월드컵 추진단장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그 할 때 여러 가지 계약 파원들의 시공사 바뀌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건기장 건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그 만회 공정을 하면서 정상 궤도에 올렸는데 그때 4강에 이렇게 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 공사 중에도 이제 불이 났는데 이때 그 불이 4강 꿈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장이 건설이 되면은 또 운영 적자 문제가 나오는데 사후에 이걸 사전에 사회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1년에 55억이니까 20년 동안 따지면은 1,100억의 임대료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 이순환도로 공사를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공사를 해왔는데 많은 대단히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무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수인 민원들을 직접 그 민원인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해결했던 일들이 보람 있는 일로서 기억이 됩니다. 예, 월드컵 경기 그리고 제2순환도로 개설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문인하면 이제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다닙니다. 네.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광주시와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기술 관료로서 많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건설부에 근무할 때는 국토계획과에서 근무하고 또 광주시에서는 많은 보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기술 관료로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정화 행정으로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북구 부고청장으로 2005~6년도 2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북구가 정말 지방자치로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는 곳입니다. 김태용 청장님께서 이렇게 담장 허물기라든가 예. 또 김정인 청장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사업, 주민참여 예산제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거기서 지방자치를 제가 배웠고 거기서 근무했던 2년에 주민과 소통하면서 소중한 그런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행정 전문가, 종합행정가로 부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본격적으로 이제 구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지금 출범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네. 출범 당시에 북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민생 경제가 좀 많이 활력을 잃었던 거하고 그다음 강주역이 이렇게 KTX가 진입이 안 되면서 구도심권과 맞물리면서 공동화 문제 두 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에는 첨단 1, 2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성화 문제하고 첨단 상지구가 착공이 안 돼서 저기 착공 문제, 또 본천 산단이 많이 노후화돼서 정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북구 관내에는 28,000개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쟁력 강화와 또 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또 KTX가 이제 진입이 안 되면서 강주역도 많이 쇠락하고 또 구도심권의 공동화 문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그 구도심이 쇠퇴화되고 특히 현안 문제인 용봉 IC 개설 문제가 전혀 진척이 안 돼서 도로 이렇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문제에서 과제들을 풀어나갈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동안의 이제 대표적인 성과 이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민선 7기 2년 동안 북구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경로당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도로, 인도, 산책로, 불법 쓰레기 등 주민과 밀접한 그런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이제 북구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개발도 많고 복지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각종 평가와 공모 사업에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대통령상도 3번 받고 총리상도 3번 받았습니다. 또 수상과 공모 사업에서 총 249회 수상으로 1,029억 원의 상사업비 공모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주민 편익 사업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운 돈을 385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44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1,500 공직자의 땀과 열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요.
민선 7기 이제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공약들을 또 쭉 시행해 오셨을 네. 텐데 시청자들께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북구의 공약 사업은 국 12구비 합쳐서 1조 3천억대의 38개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간 공약 이행률은 67.3%로서 올해 그 매니페스토에서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정상 추진 사업이 30개 사업이고 이미 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8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응원센터를 개성해서 지금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개 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늦은 밤에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여성 심야 귀가 안전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구강 건강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공약 사항들 잘 이행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북구청의 행정에 대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하나가 바로 혁신 행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혁신 행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민선 7기 들어가지고 2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주민들이 계시고 또 주민의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 또 민생 현장 방문의 날을 지금 70회를 지금 제가 운영을 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법조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11명으로 구성된 생활 폐기물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에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업체도 공개 입찰로 30년간 진행된 업체도 공개 입찰로 진행하면서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도시나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교회, 학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민이 같이 공유하는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에 이어서 그 2년간 연속 지방자치제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고요. 한국공공자치위원회에서 평가한 지방자치 경영력 평가에서 우리 광주 북구가 2010년에 비해서 19년에 10년 단원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지금 종합경영력은 26단계 그리고 경영성과 경영력은 39단계가 상승해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혁신이 많은 지자체로 저희들이 혁신 1위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혁신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취임하신 이후, 그러니까 민선 7기 들어서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되게 민생경제 쪽이 어려운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은 작년에 4월 달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지금 광주시에서는 자치구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예. 아마 전국에서 두세 번째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해외에 알리고 했는데 380억 원의 상당 실적도 있고 현장 계약도 20억 원을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올해도 코로나 시기지만은 11월 중에 코트라 광주 지원단과 함께 사이버 무역 상담회를 개최해서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공공 일자리 12,500개를 달성해서 저희들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중소기업의 지원이 잘 돼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서 작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우리 광주 북구가 광주 전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좋은 도시 1위가 돼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제1호 공약이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그 신영동에 첨단 2단지가 있습니다. 1, 2단지하고 번천선다 가운데 지점에 현장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민원 해결단을 설치를 해서 330여 건의 기업 민원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많이 노후화되고 잡초만 무성한 데 있는데 특별교부세 등 시구비를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단지의 인도, 도로,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기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를 산단군 광주본부와 같이 운영을 했고, 또 지금 수출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화상 수출 상담소도 운영을 해서 우리 북구 관내 54개 업체가 여기에서 상담을 했고, 그중에 23개 업체가 상담을 완료하고 지금 31개사는 매칭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북구에 드론 비행 연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좀 독특한 연습장인데 드론장 소개와 함께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왜 이런 비행장을 개소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지금 우리 북구에는 광주과학위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산학연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단이 광산으로 생각하시는데 전부 북구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12개 전략 산업 중에서 드론 산업 육성이 가장 지금 크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드론을 하고자 하는 레저 문화의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북구 드론 연습장을 대촌동 그 첨단대교 옆에 있는 시민의 숲 밑에 있는 거수부지에 10,000평만 이상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중에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업체에서 테스트 장소로 사용하고요. 또 주말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드론 산업 육성과 레저 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 비행 연습장과 관련해서 올해 이제 국가 자격증 상시 실기 시험장 그리고 드론 공원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드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 이게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돼 있는 드론 연습장을 지난 5월에 올해입니다. 해가지고 한국교통안전강단으로부터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드론 국가 자격증 상시 실기 시험장으로 지정받으면서 지금은 광주 시민들께서 드론 자격증을 따려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어야 합니다만 그런 불편을 완전히 해소를 했고요. 또 6월 달에는 드론 공원으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도 특별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론이 이제 시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통해서 드론 특별 자회화 구역도 지정을 받고 또 드론 시험 지원센터도 유치해서 드론 산업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마 행정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주민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어떻게 지금 해결해주고 계십니까? 네, 현장에 주민들이 계시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취임의회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전 28개 동에 생활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로나 인도 배인거라든가 산천로 정비라든가 또 가로등 설치라든가 굉장히 주민의 불편 사항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9월 말까지 45,57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은 건이 대부분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쓰레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문제고 또 세 번째는 불법 광고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거나 3일 내에 단기간 되는 것들이 39,700건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98%는 다 돼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구비, 시비, 또 교부금, 또 교부세를 통해서 적극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선 7기 들어서 지금 70회가 됩니다만은 경로당, 또 이렇게 전통시장, 건설 현장, 또 기업체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구정 현안도 같이 공유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주차 문제도 아마 주민들이 겪는 불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이 주차 문제는 뭐 전국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구도 이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네, 주차 문제는 어느 도시에나 생활 불편의 1, 2위를 차지하는 네, 그렇죠. 그런 불편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지난해부터 학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교회, 아파트의 주차 공간을 빈 시간대에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시설과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해서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많이 설득해 주시고 해가지고 현재 관내 2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지금 674명의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지역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나눔 주차장 사업 외에도 주차 홀짝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주인들과 주민들과 서로 많이 그 대립이 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중재를 하고 이 주차 홀짝지를 지금 영봉동하고 작년에 문흥동에 5개의 구간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올해도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통도 원활히 되고 또 한쪽 면에 주차하게 되기 때문에 또 찾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지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북구에서 대표적인 주차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말바우 시장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말바우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어떻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예. 우리 말바우 시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 시장입니다. 예, 또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담양이라든가 근교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전통 시장인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시민들과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버스 정강장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도로 조명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가 정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 사업에 180억 원을 들여서 국시비 구비 지금 옛날 구 동신 자동차 학원 부지입니다. 거기에 270면의 지금 3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공정이 한 30%인데 연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3주차장이 건립이 되면은 그동안 말바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고 또 거기에 교통 혼잡도 많이 해소되리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북구의 문화 발전과 복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구는 이제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관광 문화, 예술의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원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좀 이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북구에는 중해공원 비엔날레 예술 벨트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또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또 비엔날레, 또 국가기관에서 국립박물관까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연계가 되도록 제가 취임하자마자 중해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번 비엔날레 기간에도 북구민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23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관람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북구에서 가장 많이 매입을 해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에는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교부금을 주셔서 기능 개선 공사를 했는데 지금 거기를 완전히 달바꿈을 시켜서
어린이 음식 문화 체험도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그 공사를 마무리했고, 또 향토 문화 전시실도 과거에 낡은 거에서 현대식으로 완전히 바꿨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전통차 카페도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많이 분들이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산동에 연말에 북구 문화센터를 개관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동 양산호수 옆에 북구 문화센터를 개관을 해서 공연도 하고 또 양산도서관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계획이고요. 12월 말에 개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야 문화마을에는 시에서 그 문학관을 현재 강주 문학관을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설계가 마무리돼서 연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북구가 문화예술 거점 도시로 다시 태어날 거로 보고 있고, 또 시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예술 정원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비엔날레 관도 지금 많이 낡았기 때문에 노후화 때문에 신축관을 하기 위한 지금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엔날레를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시각 디자인 개선 사업도 시와 북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하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도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비엔날레가 또 우리 중해공원 예술벨트가 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 관련 시설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네요. 예, 우리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북구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예, 북구의 관광 문화 자원에 대해서 좀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북구에는 이런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대로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호수 생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벽당을 비롯한 취가정, 또 풍암정 등 시가 문화 유적지가 있고, 또 중해공원 문화예술벨트, 이런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엮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원여사 상가 이전 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생태 문화 마을로 만들면서 숙박할 수 있고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왕버들 군하고 또 지금 유네스코 세계의 지질공원 이런 것들 같이 묶어진다 하면은 기존에 돼 있는 비엔날레 관이라든가 또 우리 광주 5.18 국립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여사 충정사와 같이 관광자원 연계된다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구는 이제 광주의 5개 자치구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우리 북구는 이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가 73% 달할 만큼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기 가구로 돌아보는 복지 1천 매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독사가 좀 많이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북구 안심 동행 웹 서비스를 저희 그 전산팀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19 보면은 자가에 버듯이 지금 그전에는 사물함이라든가 모바일로 이렇게 했었는데 유지관리비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구에서 유일하게 그 안심 동행 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보게끔 해가지고 그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계 부채나 신용 불량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 양산동에 저희들이 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금융복지도 제공을 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나생명에서 선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저희들이 30억 프로젝트가 돼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2년 연속 민간 사업인데 공모가 돼서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행복응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각 분야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너지재단하고 3년간 900세대에 대해서 18억으로 사랑의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LH 그 마이홈 센터에 그 우산 주공 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저장 강박 세대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면은 이렇게 저장하는 분들,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하고 청소 방역 등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작년에 주거복지 쪽에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또 이게 주거복지문화 대상에서 저희들이 기관부문 종합 대상을 받아서 이관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또 북구는 또 광주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네. 예, 광주 주변하고 임동 주변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광주역을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구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네. 18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전남대학교와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 300억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자산과 역량을 주민들과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취창업을 시키는 건데요. 굉장히 앞으로 성공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창업 기반도 조성이 되고 지역 문화도 활성화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착공할 부분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취창업할 수 있는 행복 어울림 센터를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흥동에도 저희들이 쌈지 공원이라든가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임동에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80억 규모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중흥 일동에 청춘 창의력 시장이라 해서 60억 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지금 광주역 주변에 스타트업 밸리 그 도시재생 사업이 500억 규모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광주역과 광주역 주변이 빛과 젊음의 장소로 탈바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광주시 구청장 협의 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주요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광주시 우리 구청장 협의회는 5개 구청장님이 서로 자축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현안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자축의 애로사항들을 지금 시장님과 같이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건의해서 많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매월 한 번씩 그 아침에 초창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안건도 보통 대여섯 건씩 올라오고 해서 그런 현안들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런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 구간 기초연금 분담분을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복지비 부담을 자축해서 줄였고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에 대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저도 총리님한테 편지를 쓰고, 또 저희 힘으로도 안 되니까 부산 북구청장한테 또 대통령께 편지를 쓰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기초연금도 5%씩 다 지금 해서 그 돈도 지금 상당한 몇십억의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반기에도 후반기에도 제가 협의회장을 맡았는데, 그 또 공동회장으로서 중앙에 또 감사도 맡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더 역할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들과 같이 그 협조를 하면서 또 시와 또 중앙정부에 많은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도 시행하고 계시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자영업체, 또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
공무원들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안정화돼서 1단계로 돼 있습니다만은 언제 또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에도 지난 2월부터 지난주까지 3만 5천 건의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총 건수의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간호직렬을 포함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서 7천여 명의 자가 격리를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 8월 말에 그 수도권발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을 때 우리 보건소 인력이 보통 한 100여 명 좀 넘습니다만은 우리 구청 인력에서 600여 명 이상이 전체가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보면은 선별 진료소의 검체 채취와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또 역학조사반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동 경로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추가적인 접촉자나 확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팀들 또 자가격리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품도 지원하고 날마다 전화도 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 또 이제 능동감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많은 그런 지원 또 조직이 필요합니다. 600명 이상이 이게 코로나19에 얽매여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확진자 숫자가 적어지면은 좀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있어서 어느 업무 하나 중요한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 게 없겠지만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 7개월 동안 아마 공무원들이 이제 비상 근무를 계속해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런 게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구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올해 이제 정부가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예. 시장님께서도 지난 7월에 광주형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정부와 광주시의 뉴딜 정책에 연계한 맞춤형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해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삼지구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공지능 집중화 단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인재 육성 또 4차 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체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영업 지원센터를 7월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면서 지금 사후 관리까지를 맞춤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는 산무,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되는 산무 특례보증도 이렇게 지원해서 자영업체와 중소기업들 또 청년들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생 안정 부분은 민생 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시대에는 재정을 확장을 시키고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건데 지금 북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에 저희들이 예산도 1조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예산 규모도 늘었는데 저희들이 조기 집행해서 3월달 1사분기도 저희들이 자치구 1등을 했고요. 6월달에도 자치구 1등. 이번에 3, 4분기, 3분기 지금 9월달에도 저희들이 전국 자치구 1등을 해서 연말에 1등을 하게 되면 아마 10억 이상의 특별 교부금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8억 3천만 원의 전국 자치구 1등을 해서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예.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시책들을 지금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또 고통을 받는 계층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도 이제 아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 또 대책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그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대책본부 직접 주재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경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방역과 경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3월 달부터 대책본부를 만들면서 4개 분야 9개의 과제를 마련해서 지역 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직자부터 설섬서범해야 하기 때문에 착한 선결제 챌린지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가게나 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결제를 통해서 그럼 현금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970명 직원이 동참을 해가지고 6,200만의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북구 자영업 지원센터를 7호봉에 만들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체, 소상공인들에게 종합 컨설팅뿐만 아니라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해드리고 또 종합 컨설팅 이런 부분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청년들에게 산무 특례보증을 대출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소상공인 협회라든가 단체들에게 수시로 만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몇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북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의 현실도 급변하지만은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구는 그런 다가올 시대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지난 1년 동안 작년 12월부터 전남대 김재기 교수님이 총괄 팀장이 되셔서 TF팀을 용역을 하자고 TF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팀하고 직원들이 1년간에 10년간을 내다보는 2030 북구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 여건도 보고 잠재력도 분석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과 광주형 뉴딜도 같이 반영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언택트 행정도 담았습니다. 계획 연도인 2030년까지 우리 북구의 미래 비전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청장님의 향후 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북구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1조 원 시대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산입니다. 구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극복과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 수시로 방문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동행,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착실히 검토 보완해서 민선 7기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구청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N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44만 북구민 여러분, 저는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구민중심 혁신행정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계시는 현장을 다니면서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는 혁신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광주시를 포함한 모든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